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 그 탑뉴스 브리핑에서는요, 과연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조금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 조금 말씀드리고, 하나는 에후드 바락 전 그 이스라엘 총리였고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지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적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약간 빗나갈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큰 그림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에후드 바락 전 총리는 이스라엘이 지상군이 투입되면 얼만큼 기간 동안에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분수할 수 있는가, 이런 기간까지도 예측을 했거든요. 국방장관을 2번 지낸 사람이니까 자, 좀 그런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70%는 가자지구 너머로 이 전쟁이 번질 수 있다. 이게 지금 몬트리올에 본사가 있는 마켓워치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BCA 리서치사의 수석 지정학적 경제전략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맷 걸트큰 씨, 이분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왜냐하면 일단 지금 지상군이 투입되진 않았고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있고, 지상군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중동의 다른 국가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향해서 뭉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전쟁이 가자지구를 넘어설 확률 70%로 봅니다. 70%. 그리고 이제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의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무장 단체가 여기에 개입할 그런 확률 50%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왜 재정 마켓에서는 보냐면 오일값 $150까지 배럴당 올라갈 수도 있다. 현재의 재정 마켓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주식시장 괜찮았거든요. 그린 색깔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투자자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보다는 올해 이달에 31일, 11월 1일 이틀 동안 열릴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더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를 중심으로 해서 배럴당 유가가 $90 아래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인플레이션의 2번째 물결을 현재로서는 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몬트리올의 BCA 리서치사는 오일 쇼크, 오일 파동 발생할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3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확률상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된다.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에너지주 같은 것, 또 무슨 방산, 방위산업체 이런 주식은 매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브리핑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또 많은 부분을,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 범죄,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6살짜리 아이까지 숨진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고요. 하나만 더 이제 첨부하자면 이스라엘의 무기도 인질이고 하마스의 무기도 인질이다. 하마스의 무기가 인질이라는 것은 다 예상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무기도 지금 199명이라고 이스라엘이 밝혔는데, 왜 인질이 이스라엘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약점이 아니라 지금요, 세계 방방곳곳에 친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키납트라는, 납치됐다 하면서 사람들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하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자 주민들은 갈 곳도 없이 남으로 왜 그렇게 그분들은
그 문화나 여러 가지 잠자리 다 생각이 되지만 어린아이도 이불과 벽에를 안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기도도 하루에 이런 상황에서도 5번 기도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쾅 공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아침 기도 막 마쳤는데 공습되더라 하고 전부 양탄자, 이불, 벽에 이런 것들 갖고 다니는 거고요. 하마스의 경우는 국민들에게 나가지 말아라. 그럼 방패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팔레스타인 주민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의 지도자 사령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스마일 하니에 14일 주말에 연설을 했습니다. 가자 주민들 그 땅에 우리가 뿌리 박고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막상 그쪽 지역에서 가장 또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카타르의 편안한 수도 도하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의 지도자들도 결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건 아니죠. 그 주민들을 인질로 해서 이스라엘에 빨리 들어와서 주민들을 참혹하게 좀 살상 좀 해주세요 하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마스도 물론 그 기본적인 목표 자체는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가져갔고 이스라엘은 국가여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그 본인들의 그게 있지만 모든 것을 폭력으로 심지어 자신들을 당으로 뽑아준 주민들조차 인간 방패로 저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무섭네요. 이번 전쟁은 2005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잔뜩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다. 더는 못하겠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살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철군을 하고 나서 막 이제 팔레스타인의 강성들이 반항을 하고 하니까 2009년도에도 가자를 침공했었고 15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2014년도에도 19일. 이번에는 아마 이 전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더 폭력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더 많은 지금 예비군들도 뭐 욤키폴 그 전쟁 이후에 최고로 많이 모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자에서 철군하고 나서 침공을 했었을 때는 좀 얕은 침입. 이건 이제 시가지가 아니라 외곽에서 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뭐 더 조금 깊은 침입을 했다 하더라도 2009년도가 깊은 침입이네요. 그리고 2014년도가 좀 얕은 침입. 그건 이제 터널 폐쇄하고 하는 정도. 이때는 2009년이나 2014년이나 전부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하면서 하마스를 약화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위크하게 만드는 거. 지금은요. get rid of 하마스잖아요. 이것도 좋은 표현의 get rid of가 아니라 완전 destroy, 파괴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가지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깊은 침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스라엘 쪽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야만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건 이번이 끝이다. 말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하마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관 가운데서 하마스도 비난하지만 또 그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같이 동아리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36만 명 예비군 모인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전투병행이 아니라 정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군의 비행대라든가 뭐 제일 많은 게 병참부대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가자에서 2005년도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나서 세 번째 다시 가자지구로 지상군이 군합발로 들어가는 건데 누가 이기느냐. 두 번의 전쟁에서 하마스가 더 많이 배웠나? 이스라엘이 더 많이 배웠나? 이게 굉장히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0월 6일과 10월 8일이 다른 겁니다. 그 사이에 10월 7일이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 남부 처참하게 공격을 당한 날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9.11 사태 9월 10일과 9월 12일이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쳐들어가고 몇십 년 전쟁을 하고 미국이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스라엘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에후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뭐 가장 중요하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맨 뒤로 미루고요. 이스라엘에서 에후드 바락처럼 가자지구의 그 작전, 군사작전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에서 2000년도에 같이 이제 그 저항, 팔레스타인의 그 인티파타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는 총리하고 국방장관을 겸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도에 오슬로 그 협약이 있어서 오슬로 협약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그 팔레스타인의 강성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어. 했었던 거고요. 그때 이후에도 그 오슬로 협정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엄청나게 시위하고 할 때도 이스라엘 방위군, IDF죠. 이스라엘 군인, 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벤자민 네타냐후와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 네타냐후 정권 아래서도 국방장관을 한 번 더 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의 어떤 그 전선을 형성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 지상 작전을 가장 최대 규모를 감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전쟁이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떻게 가야지 되는가? 그 이유는 어떨까? 그림이 있지 않겠어요? 에후드 바락이 지금까지 이제 모든 얘기들을 쭉 하고요. 어떻게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 등등. 이번에는 더군다나 민간인에게 아주 필연적인 막대한 피해가 미칠 것이다. 그리고 워낙에 그 아주 단호하고 잘 무장됐잖아요. 하마스가 그 적을 추적하는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므로 에후드 바락은 이스라엘에 본인이 총리도 했고 국방장관도 두 번이나 한 에후드 바락은 지상군 들어가는 걸 서두르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긴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가고 나면 하마스의 어떤 무슨 중심 그런 그 또 군사 능력이 딱 모여있는 이런 것을 파괴할 수 있을 거다. 2주일에서 6주일 안에. 그럼 짧게 2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반 안에. 그렇지만 이게 제약은 역시 인질이 가장 큰 제약 아니겠어요? 199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에후드 바락은 지상군 들어가기 전이라도 인질에서 몇 명씩이라도 돌려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걸 이제 좀 지상군 투입을 늦춰서라도 그 인질을 데리고 와야지 된다. 그 지상군 투입을 연기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과연 합법적으로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랬더니 어느 분이 아니 전쟁에서 합법 불법이 어디 있느냐. 전쟁법을 누가 다 따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전쟁법을 준수를 해야지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전쟁을 치러본 에후드 바락 전 국방장관, 전 총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법을 잘 지킬 거야. 뭐 제네바 협약을 포함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미국과 영국과 다른 프랑스와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뒤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미 이스라엘이 미리 예고하고 공습하고 이런 것도 뭐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원래 전쟁법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습적으로 지금 하마스 사령관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그걸 경고를 주면 도망치겠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자에서 너무너무 폐허가 된 그런 집에서 어린이 시신, 어린이가 울고 있다든가 나이든 그 노인이 울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영상이 나오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의 미국 처음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4일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지중해 동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워치하기 위한, 모니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만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는 이번 전쟁, 분쟁이 가자 밖으로 확대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거든 하고 미국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핵 추진체 막 다 잔뜩 실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경고를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후드 바락 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치를 때 국제법, 전쟁법에 따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리 오히려 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시리아의 무장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의 이스라엘 공격은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덜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워낙에 북부에 지금 군을 많이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작전, 지상 캠페인을 에후드 바락 전 총리도 지지합니다. 지지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마스를 다 파괴해버리겠어.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마스를 어떻게 다 파괴를 하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그 생각과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다 파괴를 하느냐. 그건 믿을 만한 전쟁 목표가 아니다. 더욱 목표가 명확하고 정확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에후드 바락도 대안을 제시를 못합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읽어봤더니 그러면 하마스를 영원히 분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하마스를 파괴한다는 것은 목표가 안 되고 하마스의 군사력이 충분히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약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약화라는 거예요. 결국 파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에후드 바락이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가자 지구에도 서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이제 통합을 해서 하는 것. 근데 그전에는 워낙에 가자 지구에 있던 사람들과 서안 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지도부도 다르고 이쪽은 하마스, 이쪽은 파타당, 아바스. 그러니까 그리고 아바스 대통령은 한 번도 지난 20년 동안 가자에 발을 내디딘 적도 없고 이스라엘 정부와는 때때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함 어코드 같은 것을 살려서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협조하고 있는 뭐 이집트라든가 모로코라든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평화 유지군을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로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2006년도 선거에서 져서 2007년도에 쫓겨났잖아요. 전부 서안지구로. 그래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래도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들어갈 때까지는 이 같은 아랍지구의 평화유지군이 뭔가를 관장을 한다. 그런데 아무도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 에후드 바락도 말하지 못하지만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요.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어느 국가도 그 가자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클리어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후드 바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몇 개월이 걸리던 얼마큼이 걸리던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에는 큰 심판이 있다. 그 심판,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또 민간인이었잖아요. 살해되고 끌려가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지금도 오늘도 지금 정보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인하는 게 나오네요.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에후드 바락은요. 누구긴 누구? 벤자민 네타냐후에게 있지? 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은근히 살려두면서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는 또 살려두면서도 발로 차요. 어떤 땐 하마스는 저렇게 독하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저런 인간들과 어떻게 협상을 해 하면서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도 약화됐고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과 협상하지 말아라 라는 게 나왔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린 코너에 몰렸다 하고 하마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네타냐후가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사 때문에 모든 것을 챙겨보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네타냐후 밑에서 국방장관도 했지만 그 네타냐후의 형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잖아요. 이 에후드 바락이. 그래서 두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2013년도에 에후드 바락 총리가 이제 정치계를 떠났는데 그 뒤에는 점점 그 네타냐후 총리와 멀어져서 이번에 특히 사법부를 개혁해서 다 내 손아귀에 두겠어 하는 것에 이 81세이신데 이분이 날마다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나빴었고 네타냐후의 이 팔레스타인 정책은 실패다. 너무너무 강경하게 우리만 다 가져야지 돼? 쟤네들은 악마야?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것으로 나왔다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그 이스라엘 남부의 하마스 침공에서 피해자가 민간인이었고 그러한 것들. 생명을 지킨다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네타냐후의 시그니처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심판받을 것이다. 전쟁 끝나면 네타냐후는 지난번에 어떤 부정, 부패, 뇌물수수 이런 것에서 살아남고 이 당 저 당을 막 조각조각 모아서 다시 총리가 됐지만 결국은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 했던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에후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의 예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